소소하게 가르치고 있고 중고등 두 자녀를 두고 있고 교육에 진심인 엄마 수쌤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중등 가이드, 고등 현실을 알고 제대로 준비하기입니다. 최근 유튜브 교육 채널이나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이슈, 고교학점제 도입, 지방공립대 등록금 무료 등 입시 제도의 굵직한 변화들에 대한 분석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 어느 기준에 맞춰 대비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도 듣기 좋은 뉴스들도 있네요. 지역의사제, 등록금 무료 등 그런 소식들 말이죠. 그런데 입시제도의 외형이 아무리 복잡하게 변화하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평가 기준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등학교 내신 성적과 그에 기반한 학생의 객관적인 학업 역량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시기는 단순한 학년 진급이 아니라 평가의 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기, 즉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내내 성취도 평가에서 올 A를 받으며 우등생으로 평가받던 아이들이 현 5등급제에서도 고등학교 첫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2등급, 3등급이 찍힌 성적표를 받아들고 극심한 충격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상위 30%, 40%까지 A등급을 주는 중학교의 왜곡된 절대평가 지표에 속아 막연히 우리 아이도 상위권일 거라고 착각하며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 흔히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상위 10%까지 내신 1등급이라는데 내신 올 1, 쉬운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학교는 학급당 25명 정도입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25명 중 10%는 2등입니다. 모든 과목, 즉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정보 등 이 모든 과목 시험에서 모두 반에서 2등 이내에 들어야 내신 올 1등급이 나옵니다. 지필고사는 50% 정도 반영이 되고 수행평가가 50%를 차지하므로 지필도 수행도 1, 2등을 해야 1등급이 나옵니다. 아이들에게는 숨막히는 싸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은 비학군지라고 해서 내신 따기가 쉬운 것도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비학군지를 찾아오는 상위권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끼리의 전쟁을 치르는 셈이죠. 그래서 상위권 그룹과 그 이하 그룹 간의 성적 격차가 심하게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하는 아이들끼리의 경쟁을 치러야 하니 숨막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좀 내신 따기 쉬운데 가면 수월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각오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경쟁이 심한 학군지보다야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이런저런 조건들을 잘 따져보시고 고등 준비를 꼼꼼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내신이 확보되면 그 다음은 수능 최저 충족이라는 허들이 또 있으니 그것도 준비를 잘 하셔야죠. 고등학교의 학업 현실과 입시의 무게는 예비 고등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잔인하고 벅찹니다. 3월 입학 직후 낯선 환경에 적응하다 보면 3월 첫 모의고사를 보고 2주 후면 첫 중간고사를 봅니다. 드디어 대학 입시의 첫 단추인 중간고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고등학교 내신의 본질은 철저하고 냉혹한 상대평가입니다.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내신 시험이 쉽게 나오기를 바라시나요?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신다면 시험은 차라리 어렵게 출제되는 것이 낫습니다. 시험이 쉽게 나오면 한 문제의 실수가 내신에 치명타를 입힙니다. 예를 들어 정보나 특정 암기 과목 같은 경우 시험이 조금만 쉽게 나오면 100점을 맞는 아이들 수가 대폭 증가합니다. 실수로 하나라도 틀리면 곧바로 2등급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차라리 어려운 시험이 촘촘하게 상위권을 변별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위권 아이들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고등학교 시험은 아이들을 변별해내는 것이 목적이므로 객관식 문항 배점도 3.2점, 3.4점 등 세밀하게 쪼개집니다. 똑같이 한 문제를 틀린 학생이라도 어느 문제를 틀렸느냐에 따라 등수가 갈리도록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대평가 체제에서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영수 주요 과목에만 에너지를 쏟고 암기 과목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수학, 영어, 과학 같은 주요 과목을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거꾸로 암기 과목의 모든 학습 에너지를 몰빵합니다. 만약 국영수만 파던 상위권 아이들이 방심한다면 암기 과목만 죽어라 파고든 아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통합사회나 한국사 같은 과목에서 2등급, 3등급을 나락을 맛보게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등 내신에서는 수학 전교 1등, 한국사 전교 30등을 하는 것보다 수학 10등, 한국사 10등을 하는 것이 훨씬 영리하고 우월한 전략입니다. 요즘 입시에서는 한 과목의 압도적인 1등급보다 더 많은 과목에서 1등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목을 고르게 잘하여 1등급을 방어할 수 있도록 공부 에너지를 전략적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양의 학습과 치밀한 전략을 언제 준비해야 할까요? 단언컨대 고등 최상위권은 이미 중등 때 80%가 완성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합니다. 모두가 죽기 살기로 달리는 그곳에서 미리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없습니다. 중등 과정부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공부 습관을 확실하게 잡아두고 중3 때는 고등 과정 중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목들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 놓아야만 고등학교에 가서 진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대입을 향한 본격적인 입시 레이스는 고1 입학식이 아니라 중3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러한 고등 현실을 바탕으로 볼 때 중등 생활은 철저한 고등학습의 시뮬레이션 및 연습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주요 과목 공부 역량을 키우고 자신만의 암기 과목 공부법을 중학교 때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해 두어야 합니다. 진로의 방향성 역시 최소한의 계열 정도는 중학교 단계에서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별 핵심 가이드라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수학. 진도 빼기에 급급한 선행은 독입니다. 중3 겨울방학부터는 무조건 고1 1학기 공통수학 과정을 심도 있고 집요하게 반복해야 합니다. 얇은 기본서 한 권 본 것이 아니라 기본서와 유형서, 고난도 핵심 문제집, 고1 입학 전 1월부터는 모든 선행을 멈추고 1학기 내신 시험에 올인해야 합니다. 망가진 내신을 만회할 시간은 2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국어. 본격적인 수능 국어의 뼈대는 중2 중반부터 잡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일단 국어 문법은 중등 국어 문법서를 하나 선택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와 문제풀이를 기본으로 하여 쭉 진도를 빼보세요. 학원의 도움을 받아도 좋지만 만약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EBS 필독 국어 문법도 괜찮은 책입니다.
기본기부터 잡고 심화해 나가세요. 비문학 지문은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아직 기본기를 쌓는 단계이므로 한 문장 한 문장 씹어먹듯 독해를 해보세요. 국어 지문을 잘 살펴보시면 어려운 지문일수록 한 단락의 문장 개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문장이 서너 줄까지 길어지는 문장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한 문장을 잘 읽어내는 능력이 쌓여 한 단락을 읽게 만들어줍니다. 비문학 글을 읽을 때는 수식어, 지시어, 연결어에 집중하여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영어 독해를 하듯이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국어 지문의 수식 구조를 잘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학의 경우 문학 개념 학습을 별도로 하고 고등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데요. 백인의 지혜 문학책을 많이 추천해서 저도 그 책을 한번 훑어보았어요. 어머니들이 아이 교재 선정하실 때도 아이 수준에 맞고 실력을 쌓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하나하나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경우 강남인강 사이트에 가면 강의도 들을 수 있으니까 고1 입학 전에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아무리 유명한 일타 강사의 수업도 수업을 듣는 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수준에 맞는 단계의 수업들을 순서대로 설계해 주세요. 영어. 고등학교 진학 후 수학과 과학에 쏟아야 할 시간이 절대적이므로 영어는 중학교 3년 동안 반드시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완벽한 문법, 정확한 문장 해석, 독해력, 탄탄한 어휘 다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영어 시험은 범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교과서 문제를 거의 내지 않고 모의고사 기출변형 문제를 위주로 내기 때문에 정확한 독해력, 어법 문제 적응력을 잘 쌓고 올라가면 효자 과목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영어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해도 좋은 성적을 받기가 힘든 과목이기도 합니다. 영어 내신만큼은 입학할 때 상위권이 졸업 때까지 상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학. 고2 과학까지 선행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중2 또는 중3 1학기까지 물리와 화학을 하시고 중3 2학기부터는 통합과학 선행에 매진해야 합니다. 중등과학 내용이 70% 이상 연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등과학을 아주 자세하게 암기까지 다 해놓은 경우가 아니라면 통합과학은 어려운 과목이 됩니다. 고등 내신은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상대평가 시험에서 쉬운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이 쉬우면 하나만 틀려도 내 성적이 나락으로 가기 때문에 쉬워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험이 고등 내신입니다. 고등 내신을 준비한다는 것은 방대한 양의 학습을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학교 시기에 차근차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등 3년은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중등 시기에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지 말고 차근차근 한 과목씩 고등 수준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등 내신은 중등 때 80% 이상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목별 역량을 쌓아 나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